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2주 동안은 정말 잘 참으며 공백기를 가졌지만 딱 2주가 되는 시점에 결국 참지 못하고 3일 연속으로 여자친구에게 장문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금세 나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게 되면 어쩌지? 불안했던 거죠. 결국 상대는 미안하지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차단했습니다. 감정을 토해내는 건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딱 한 번 보낸 연락 때문에 재회 가능성이 박살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면 진심을 보이며 통하겠지? 내 마음을 그래도 잘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아닙니다. 사실 상대 입장에선 무섭다, 지친다,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만 남기기도 해요. 더 안전하고 확실한 연락 방법은 당연히 내 감정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닌 전략과 타이밍에 맞게 보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를 봐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지금 해주는 게 맞는지도 냉정하게 따져야 하죠.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잘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피하는 것. 오늘 이 영상에서 이별 직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연락 탑 5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5위부터 알아볼까요? 감정 폭발형.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애원하는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감정 폭발형 연락. 사실 이런 연락은 헤어졌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보내봤을 거예요. 다시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제발 내 옆에만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이죠. 근데 지금 충분히 지쳐있는 상대는 이걸 보고 뭐라고 느낄까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부담스럽고 무섭다. 또 내가 상처 줄까봐 더 멀어져야겠다 라고 느껴요. 재회는 내가 다시 상대에게 설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나를 보며 상대는 미안한 마음은 들겠지만 설렘을 느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악의 연락 유형 4위는 바로 질투 유발형인데요. 헤어지고 얼마 안 됐는데 상대방 보란 듯이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인스타 스토리에 봉제선처럼 올려두는 사람. 분명 힘들 게 뻔한 상황인데 이성이 등장하는 사진을 올려 나를 자극하는 사람. 너 없다고 나 힘들어할 줄 알았지? 나 되게 잘 지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 괜찮은 척을 하기 위해 많이들 해요. 하지만 상대는 되게 유치하다. 혹은 이 사람 정말 정리했구나. 미안한 마음이 좀 덜어지네. 또는 이 사람 지금 많이 감정적이구나. 역시 힘들어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별 후 질투는 먹히지 않아요. 진짜 잘 지내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질투 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미련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상대는 나랑 지금 심리전하네, 기싸움하네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나를 더 무너져 내리게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3위, 애매한 근황형. 요즘 잘 지내? 많이 바빴어? 그냥 갑자기 너 생각나서. 가장 흔하지만 그만큼 또 가장 무의미한 연락이에요. 왜냐면 의도도 모르겠고 감정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상대는 오히려 뭐지? 이 사람 왜 연락했지? 답장해야 하나? 그냥 심심해서 연락했나? 오히려 상대의 경계심만 높아져요. 재회는 명확한 감정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떠보는 연락은 상대에게 피로만 주죠. 다음 2위, 추억 강요형. 우리 그때 결혼하자고 했던 말, 나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야. 여전히 사랑해 땡땡아. 우리 지난번에 갔던 여행지 기억나? 그때 정말 좋았는데 또 가고 싶다. 그때 웃던 네 모습이 요즘 자꾸 생각나. 이건 상대가 나와 비슷한 감정선 위에 있을 때만 통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별 직후는 나와 상대의 감정의 동기화가 끊어진 상태죠. 이럴 땐 오히려 지금 이런 말을 왜 하지? 우리 헤어졌는데 아직 상황 파악을 못했네. 과거에만 사는 사람 같아. 오히려 나를 미련이 너무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추억은 이별 이후에 새로운 공감대가 생긴 후에 꺼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별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연락 1위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 남발형입니다. 내가 너무 편해져서 자기 관리에 너무 소홀했어. 내가 너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맨날 의지만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 땡땡이도 힘든 게 많은데 너무 나만 힘든 것만 생각했어.
이제 정말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바뀔게. 이 연락 정말 흔하죠. 다 내가 잘못한 것만 같고, 내가 진작에 상대의 소중함을 좀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덜 이기적이었어도 지금이라도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성한 것 너무 좋지만 문제는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사과만 반복되면 상대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신뢰를 회복하려고 내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 사과한 건데 오히려 신뢰가 깎인다는 거죠. 내가 사과를 했다는 건 다른 의미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기도 해요. 잘못한 게 많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 내가 좀 서툴고 성숙하지 못했을 수 있어.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 다시 기운을 차려서 천천히 노력해서 점차 멋있는 사람으로 돌아오면 되지. 라고 우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멋있어 보여요. 상대와의 약속을 안 지켰거나 상대가 명확히 싫다고 표현했던 걸 했거나 하는 명확한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함부로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상대는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내가 설렘을 기대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사과는 매달림으로 보이면 오히려 신뢰가 깎여요. 내가 반성했다면 그 다음엔 안정된 태도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혹시 지금 이 중에 하나라도 이미 보내버리셨나요? 괜찮아요. 지금 일단은 감정을 좀 추스리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운동을 하고 종이에 감정을 써내려가 보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봅시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가꾸어야 자신감이 생겨 힘이 나고 다시 매력을 느끼게 만들 수 있으니 일단 내가 보냈던 연락이나 상대방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상대도 이런 연락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예요. 모두 한 번쯤은 헤어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해보았을 법한 상식적인 연락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승산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대로 된 방법으로 상대가 알아서 제 발로 나를 찾아오게 만들자고요. 재회바이블이 여러분의 재회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궁금하거나 도움받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구독해두고 새로 올라오는 재회 팁들 가장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